네, 안녕하세요. IT스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쿨러 테스트 두 번째인데요. 뭐 저번에 제가 뭐 쿨러 테스트라기보다 이 예전에 올린 거는 이제 펠티어 쿨러를 가지고 조금 뭐 장난해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린 게 공랭 타워형 잘라서 순행으로 이제 만들어서 테스트한 게 있는데, 그때 냉매를 빠지는지 모르고 냉매 빠진 상태에서 공랭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물을 흘렸을 때 순행 테스트 했잖아요. 그때 뭐 이제 급격하게 온도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죠. 예. 공냉 타원 안에 냉매가 빠지면 이제 타워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이제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예. 제가도 뭐 정확히 이제 확인을 못하고 이제 테스트를 한 거라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다르게 해볼 겁니다. 예, 어떻게 해볼 거냐면, 저는 이제 사실 요번에 이거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전부터 펠티어 소설을 통해서 조금 강력하게 좀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쿨러가 필요를 했었거든요. 뭐 꾸준히 이렇게 쓸 건 아니고, 뭐 사실 펠티어 소설을 써서 이 물을 여름철에 어항에 물을 차갑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 할 거냐면, 제가 뭐 극한의 오버를 해서 뭐 이렇게 뭐 최신 메인보드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 컴퓨터의 CPU를 하나를 뭐 선택을 해서 공랭 쿨러들 테스트를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공랭 쿨러들도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존재하죠. 이게 인텔의 초코파이 쿨러입니다. 가장 뭐 저성능이죠. 이렇게 공랭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얇은 게 있어요. 얘를 장착해서 한 10분 15분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똑같은 초코파이 쿨러인데 인텔 정품 쿨러죠. 이건 좀 확렬판이 넓어요. 확렬판이 넓고 이제 구리로 되어 있죠. 굉장히 무겁거든요. 얘를 통해서 또 한 15분 정도 온도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얘는 개조를 안 하고요. 이것도 좀 옛날 건데 아마 이게 트리니트사에서 나올 쿨러 맞을 겁니다. 얘를 타워형을 그대로 이제 장착해서 또 이제 동일 조건에서 한 10분 15분 온도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펠트 수사를 바로 알기 전에 순행 3열 라지를 가지고 바로 이제 워터블럭을 통해서 순행으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한 15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 최종 이제 펠티어 수사를 워터블럭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이게 왜 두 개냐면, 펠티어 수사는 다 아시죠?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아시니까 열전 소자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글자가 적힌 곳이 차가워지거든요. 그 반면에 반대편은 이제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열이 나는 걸 얼마만 빨리 식혀주냐에 따라서 이 반대쪽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실내 온도보다 온도를 낮추시려면 무조건 이런 이제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뭐 이런 소자류나 아니면 이제 냉매, 에어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있어야지만 실내 온도보다 더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예, 4개를 이제 쓸 겁니다. 4개를 써서 조금 강력하게 냉각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순행으로 해서 펠티어 수자 열나는 부분을 해소를 할 거고요. 반대쪽은 이제 차가워지니까 여기에 물이 순환하는 애들은 굉장히 물이 차갑겠죠. 그 차가운 애를 가지고 CPU를 또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최종 펠티어 수사까지 한번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그 공랭 쿨러 이게 잘못돼서 제가 이걸 좀 많이 얻어먹었어요. 뭐 외국분들도 테스트 기준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공랭 테스트를 쭉 하고 순행 테스트하고 그다음 펠티어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은 이 수통이죠, 수통. 순행 수통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순행 수통 없이 저번에 제가 쿨러를 만들었었죠, 이걸로. 제 집에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니까 안에 기포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물이 여름철 되니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게 압이 세져서 기포도 많이 세지고 이제 어 이거 배관이 좀 팽창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순행 쿨러를 만드실 때는 이런 수통, 그러니까 순행 물통을 꼭 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뚜껑을 약간 열어놓으시면 기포도 하나도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조금 열어놓으면 증발하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물을 조금씩 보충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집에서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고 저는 누수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근데 1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호수들이 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조금 고급 같은 경우에는 절대 뭐 터지거나 이렇게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가 많이 되어 있죠. 우선 이 두 개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는 이제 펠티어 쏘자 열 나는 쪽을 시키려고 이 수냉 쿨러를 달 거고요. 반대쪽은 이제 이 워터블럭을 차워진 물을 순환시켜야 되겠죠. 얘는 이제 뜨거워진 물을 순환시킬 거고요. 하나는 차가워진 물을 순환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니까 펌프가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전기세 대비해서 계산하면 펠티어 소자 쿨러는 전혀 안 맞죠. 전혀 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꼭 뭐 급냉이 필요하거나 특정 이제 뭐 실내 온도 이하의 뭐 어떤 냉각을 시켜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만드셔서 하셔도 돼요. 이게 금액이 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올려드릴 거고요. 뭐 이런 쿨러가 필요하시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도 지금 4개를 붙여서 이 펠티어 소자 4개를 붙여서 테스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효율이 별로 안 좋은 펠티어 소자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니까 이걸로 일단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류량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파워를 하나로 할 건지 뭐 전격 파워 한 600W짜리 700W짜리 가지고 하나로 할 건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팬들도 돌려야 되고 좀 돌릴 게 많아요. 일단 배선을 이제 쭉 만들어야 되거든요. 펠티어 소자랑 이런 주변 이 선 연결하는 것들 다 만들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건 거의 조립에 가깝고, 뭐 이런 선들, 요거는 이제 그래픽카드 사면 이제 보조전원 옛날 파워 케이블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 이 펠티어 선이 짧으니까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뒤쪽에는 이제 컴퓨터 파워에 바로 이렇게 체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장을 할 거거든요. 요게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폐파워에서 선을 다 잘라 놓은 거예요. 선을 다 잘라서 활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라디에이터 쿨러 작동을 제가 껐다 켰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 스위치, 이거는 뭐 카 튜닝 샵에 이런 데 파는 거예요. 푸시락 스위치거든요. 푸시온은 누르면 누르고 있으면 통과, 놓으면 꺼지죠. 근데 얘는 한번 누르면 이제 물죠. 한번 누르면 통과, 한번 더 누르면 꺼짐. 그러니까 켜짐 꺼짐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고, 푸시락 버튼을 사셔야 돼요. 푸시락 이런 버튼을 사시려면, 여기는 이제 전원 버튼 역할도 하지만 켰을 때 불도 들어오게끔 시스템을 할 수 있어요. 이 버튼은. 그래서 작동 여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스위치를 제가 이거는 뭐 이전에 제가 다른 거 컴퓨터 쪽에 버튼 만들고 한다고 해서 이거 많이 좀 사놨어요. 그리고 120mm 쿨러 그릴이죠. 그리고 3개 앞뒷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전에 제가 워터블럭 이전에 쿨러 만들 때 필요해서 이렇게 여러 개 사놨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그 잘만에서 나오는 그 볼륨 저항형 가변형을 가지고 팬 속도 조절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 DC 컨버터입니다. 이게 이제 전압으로 해서 쿨러 속도 조정을 해볼 거예요. 요거 하나 필요하고요. 요것도 얼마 안 합니다. 뭐 2,000원,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 들어간 금액은 제가 편집할 때 올려 드릴 거고요. 요 라디를 사면 이제 쿨러 3개 달 수 있게끔 피스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이런 선들, 그 다음에 이런 열수축 튜브 케이블 이렇게 작업하고 나서 셔터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이제 부품들, 그 다음에 인두기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건, 그 다음에 뭐 온도 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전류 측정할 수 있는 뭐 계측기들,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 볼게요. 만드는 거야 뭐 저번 영상에도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작업을 다 하고, 펠티어 소자요 방열판까지만 작업 다 해놓고 제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또 장시간 펠티어 소자하고 이제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 구성하는 걸 다 완료를 했습니다. 펠티어 소자는 맨 마지막에 테스트를 할 거라서 우선 얘는 원래는 이제 이게 찝어주는 이제 브라켓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구매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타이로 해서 딱 고정만 접점만 되기 때문에 좀 보기 싫어도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얘는 어차피 나중에 그 컨트롤 박스 안에 들어갈 거예요. 제가 다른 식으로 좀 제작을 다시 할 거거든요. 성능 테스트만 하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꼽아서 연결할 건데, 이게 아마 전류가 한 4A, 뭐 여기에는 한 6A 정도 되어 있는데, 한 4A, 3A 이렇게 먹을 거예요. 실제 가동을 해보면. 이렇게 효율성이 얼만큼 있는지는 가동을 해봐야 되고요. 일단 12V를 이제 파워에서 이렇게 전류 분배를 시켜서 다 같이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파워가 고성능의 파워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도 상관은 없거든요. 상관없는데 저는 일반 파워를 쓸 거라서 뭐 뭉쳐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혹시나 이제 파워의 전류가 못 받쳐주면 열이 나거나 선에서 이제 선이 높거나 이게 전소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과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개를 다 꼽았을 때 한 600이나 700W 전격을 쓸 거거든요. 다 꼽았을 때 이상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쓰면 되고요. 워터펌프와 이제 물통이 통합되어 있는 버전이죠. 얘는 지금 12V로 혹시나 이제 나중에 컴퓨터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해도 컴퓨터 연결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 파워에 연결할 수도 있고 12V 아답터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메인보드에 있는 펜 단자에 꼽아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개조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만 꼽아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펜은 아까 중간에 뭐 빠른 배서로 보셨을 거예요. 테스트는 다 되고요. 여기 이제 전압으로 해서 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건 이제 전원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요거 뭐 배선 방법 이런 거는 혹시나 만들어 보실 분은 모르시면 저한테 댓글 남기시면 제가 설명은 해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죠. 그래 어려운 배선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얘도 성능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갖다 놓고요. 공랭부터 쭉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펠티어 달기 전에 순행 테스트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펠티어를 연결해서 펠티어가 정상 작동하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펠티어를 통한 이제 차가워진 물로 CPU를 한번 냉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필요한 건 이제 배선이죠. 배관만 하면 됩니다. 배관. 요거는 이제 CPU 워터블럭이죠. CPU에 장착시키는. 여기서 이제 배관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컴퓨터를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서 옛날 메인보드에 준비를 하고 나서 다시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른 거 테스트하기 전에요. 펠티어 소자부터 정상 작동하는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펠티어 소자 빼고 순행으로 해서 공랭 테스트하고 순행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펠티어 소자 연결하고 순행 오토블럭 하나 더 달아서요. 펠티어 소자 물을 순환시켜서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해볼게요. 일단 펠티어 소자가 정상 작동해야지만 테스트를 한 번에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라디에이터는 물통을 지금 하나 붙여버렸어요. 그냥 옆에다가 양면 테이프하고 글루건을 통해서 물통을 붙였고요. 배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통에서 물이 뭐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편은 펠티어 소자, 그러니까 열전도사 소자의 열이 나는 부분이죠. 여기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반대쪽은 차가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물은 지금 주입을 안 하고요. 얘가 차가워지는지 얼음이 올 정도로 냉각 효과가 있는지만 한번 테스트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하고 이제 직접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파워는 GMC 거 이거 쓸 건데 이거 아마 짝퉁 같죠? 근데 일단 12V 라인이 28A예요. 28A까지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제 뭐 펠티어 소자만 해도 이게 6A짜리니까 24A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만큼 소지는 안 할 거예요. 얘가 보통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테스트를 한번 먼저 가동을 시켜보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파워를 강제 이동시키는 방법은 다 아시죠? 여기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 아무거나 쇼트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꼽아주면 이제 초록색 선과 검은색 선 있죠? 그라운드랑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파워는 키게 되면 돌아갑니다. 없죠. 지금 돌아가죠. 전기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요. 우선 워터펌프랑 라디에이터 팬이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얘들부터 먼저 연결시키고, 펠티어는 물순환 다 시킨 다음에 돌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을 켜서 펌프를 라디에이터랑 펌프를 가동시키도록 할게요. 자, 켜보겠습니다. 라디에이터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지금 펠티어 수자는 가동을 안 시킨 상태예요. 펠티어 수자는 이제 여기 전원을 꼽아야 가동이 되겠죠. 자, 일단 한 라인에 두 개씩 해서 꽂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순환만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거 좀 흔들어서 기포를 좀 빼도록 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물만 지금 식히고 있어요.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순환만 되고 있는 상태죠. 펠티어수는 안 꼽았으니까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25도에 출발하네요. 25도죠. 뭐 실내 온도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뭐 24도, 25도까지 뭐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상태에서 끄고요. 자, 하고 이제 펠티어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정상으로 연결 다 되고 작동이 정상으로 돼야지만 마지막에 테스트가 다 되겠죠. 자, 25도에 출발하니까 온도는 떨어질 거예요. 자, 3A 나오네요. 얘는 2.97, 얘는 2.9, 뭐 3A 정도 먹네요. 얘는 3. 이 펠티어 소다들마다 좀 다 틀리더라고요. 4A까지 먹는 놈들이 조금 성능이 좋던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찍으면 지금 3A, 평균 3A라 보시면 되고, 10V 라인만 다 뭉쳐볼게요. 한 10A 이렇게 나오겠죠. 네, 11A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여기에. 네, 지금 벌써 성에가 차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굉장히 차워지고 있어요. 수온은 28도, 아까 25도였는데 좀 올라가고 있죠. 이제 바람은 아직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자, 이게 어느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얘는 수통의 온도고요. 18도. 얘는 지금 좀 차가져 있죠. 이미 아까 가동을 했기 때문에. 펠티어 수자 차가워진 면 쪽이고요. 온도입니다. 펠티어 수자 차가워지는 쪽 온도. 얘는 이제 펠티어 수자 4개가 소모하고 있는 전류량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일단 제로화 시키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방향을 왜 바꿨냐면, 이제 라디에이터에서 열을 식히고 조금 뜨거워진 바람일로 계속 부니까 펠티어 수자가 냉각이 그렇게 빨리 안 내려갔어요. 자,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확실히 펠티어가 4개니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온도는. 뭐 케이블이 발열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뭐 3A 정도밖에 안 먹으니까 더 강한 효과를 내시려면 펠티어 소자를 조금 더 좋은 애들로 구매를 하시면 아마 좀 차이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실내 온도가 23도 정도 돼요. 실내 온도 23도고 수통 펠티어 열 나는 부분 수통의 물 온도는 29도, 그 다음에 펠티어 수자 냉각판 온도는 마이너스 2도예요. 그리고 펠티어 수자 전류 소모량은 11.5, 12A 보시면 되겠네요. 11도까지 떨어지네요. 뭐 지금 현재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온도까지 내릴 수 있는 장비들이 펠티어 소자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제 뭐 냉매를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 지금 기준으로는 한 11도, 10도, 11도, 12도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전류량은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얼음은 벌써 다 얼었어요. 네, 일단은 4개를 활용했을 때
좀 저렴한 펠트입니다. 배기를 활용했을 때 마이너스 11도까지는 떨어지네요. 물론 이제 뭐 더 좋은 효율 좋은 걸 사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질 텐데 요거는 일단은 된 것 같죠. 네, 중단하고 순행 방식으로 이제 펠티어를 떼버리고요. 워터블록만 달아서 이제 공랭 테스트하고 순행 테스트하고 그 다음 펠티어 연결해서 테스트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테스트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테스트한 옛날 메인보드죠. 프로스카 CPU가 들어가 있고요. 모델이 프로스카 630입니다. 630. 얘는 발열이 초 1000개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양호할 텐데 일단 얘로 해서 쿨러 얘부터 그 다음에 얘 틀리죠. 그 다음에 얘가 쿨러는 아마 트리니트 회사에서 나온 걸 거예요. 펜은 뭐 다른 펜이고요. 이렇게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정 라디 제가 물은 다 빼놨어요. 물은 다 빼놨고 3열 순행으로만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티어 소자 제가 어제 테스트는 쭉 했습니다. 이 펠티어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은 다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마이너스 10도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얘로 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일단 승해가 발생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물을 계속 순환시킬 거라서 펠티어 소자를 여기 CPU에 바로 붙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차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선 이제 정품 쿨러 얘부터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머를 조금 발라주고요.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지금 실내 온도 실내 온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실내 온도 29도입니다. 좀 덥죠. 그냥 CPU만 풀로드 시켜서 온도 비교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한 10분 정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근데 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66도에서 지금 계속 머물고 있어요. 65도, 66도. 일단 얘는 일단 끄고요. 이제 얘로 한번 해볼게요. 66도 정도 나왔죠. 이제 조금 더 공랭 라디에이터가 좀 더 크죠. 파이프가 좀 더 큰 놈으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도 동일 조건에서 한 10분 정도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얘도 거의 10분이 다 됐고요. 실내 온도가 지금 32도죠. 54도, 55도 이렇게 가리키네요. 여기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실내 온도 대비해서 변화가 생길 것 같고 55도, 54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얘도 끄고요. 이제 얘를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아마 성능이 확 차이가 좀 나지 싶은데 안 나도 뭐 아까 쟤랑 차이처럼 10몇 도 차이 나지 않을까요? 얘도 한 10분 정도만 돌려볼게요.
자, 얘도 한 10분 정도 했죠. 41도, 44도 뭐 이렇게 되겠네요. 31도 실내 온도 기준으로 봤을 때 42도, 41도 좀 들쭉날쭉거리죠. 평균 41도, 42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3열 라디 뭐 1열, 2열, 3열 다 테스트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만든 3열 라디로 해서 순행, 펠티어는 걸지 않고요. 순행으로만 해서 워터블록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펠티어 소자를 거쳐서 테스트 할 거거든요. 한 15분 정도 테스트를 했거든요. 지금 오픈 테스트 기준입니다. 오픈 테스트 기준으로 15분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3열 순행은 39도, 40도예요. 결론은 뭐 40도라 보시면 되고, 얘는 공랭 타워형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제가 이거 그 냉매를 생각하지 못하고 냉매가 빠진다는 걸 생각 못했거든요. 냉매를 빠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80도에서 막 30도, 40도로 떨어진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냉매가 이제 제 역할을 하는 타워형 쿨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도 차이 납니다. 1도에서 많으면 2도 차이 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오픈 테스트 기준입니다. 실내 공기로 이렇게 얘를 시켰을 때고, 얘는 케이스 안에 들어갔을 때는 다르겠죠. 케이스 안에 온도가 이제 그래픽 카드라든지 뭐 기타 카드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한 10도 정도 차이는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행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 바람을 케이스 내부 공기에서 밖으로 배출하면서 시키지 않는 이상은 외부 공기를 흡입하면서 시키면 이 온도를 항상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 온도 대비해서는 온도 차이가 한 10도 정도 나죠. 31도고 실내 온도가 30도고 실제 CPU 풀로 됐을 때는 40도가 나오니까 10도 정도, 10도, 11도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일단 얼음은 얼었어요. 얼었죠. 땅땅하게 다 얼었어요. 다 한 상태죠. 우선은 일단 마이너스 7도 정도 떨어진다 보고 6도 7도 떨어진다 보고요. 일단 끄고 이제 끄고 얘를 물을 조금 닦아내고요. 호수를 연결해 볼게요. 아마 승해가 발생하려면 한 5도 3도까지 내려가야, 이 주변에 내려가야 줘야지만 승해가 발생할 거예요. 18도에 물이 돌아서 호수가 시원합니다. 차가워요. 펠티어 소자 제가 지금 사용한 이 모델은 뭐 한 4개 사용하시면 여기에 모르겠어요. 물을 돌렸을 때 뭐 환경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승해가 발생할 정도로 뭐 온도가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떨어지는 시간이 지금 17도죠. 물통의 온도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죠. 우선은 지금 이제 뭐 계속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컴퓨터 켜서 볼게요. 그러면 이제 11.7A 정도 먹는 거죠. 얘가 전류량을 많이 조금 더 소모하는 놈들이 성능이 좀 더 낫더라고요. 얘 뭐 동일 모델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는 요 4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제 한 3분 지났죠. 3분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할게요. 한 35분 정도 테스트를 계속 했죠. 했는데 결과는 뭐 33도, 36도 이렇게 계속 그래프가 들쭉날쭉합니다. 이렇게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어요. 가고 있죠. 37도가 올랐다가 다시 뭐 34도로 떨어졌다가 33도 됐다가 35도 됐다가 계속 이렇게 뭐 들쭉날쭉하네요. 지금 33도죠. 평균 지금 34도 정도 보면 되겠네요. 34도.
그러면 공랭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한 6도 정도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펠티어 소자 4개를 썼을 때. 전력은 140W 정도 더 먹죠. 140W 정도 더 소모한다고 보시면 되고, 온도는 한 뭐 많이 떨어져 봤자 한 6도 5도 이렇게 차이 난다 보시면 돼요. 공랭보다. 그렇죠? 순행하고 공랭하고 뭐 차이가 좀 조금 1도 정도 났었죠. 오픈 테스트 기준으로. 그렇게 보면 이 펠티어 소자는 CPU 쿨링 시스템으로는 안 맞습니다. 제가 매번 뭐 테스트를 하죠. 물론 이게 뭐 고성능 펠티어 소자를 사서 테스트 한 적은 없어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렴하게 적은 투자를 했을 때, 그것도 4개를 활용했을 때요. 한 개는 택도 없겠죠. 지금 4개가 지금 이 기준이니까. 4개를 썼을 때 뭐 승해가 발생할 정도의 온도까지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을 순환시켰을 때. 의미가 없겠네요. 의미가 없고, 뭐 온도를 조금 더 몇 도라도 더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만들어 쓰셔도 될 겁니다. 근데 뭐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이게 만약에 4개를 썼을 때 한 17도 막 이렇게 떨어진다면 효과가 있다고 봐지죠. 근데 지금 뭐 공랭이나 지금 공랭하고 순행하고 이제 펠티어 소자하고 봤을 때 한 뭐 5도 6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나고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쭉 요즘 최신 컴퓨터에 극한 오버를 해서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지만 여건이 또 그렇게 안 되고요. 근데 요 기준으로만 보시고 판단을 직접 알아서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이게 뭐 어떻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냥 해본 겁니다. 이 12706이라는 펠티어 소자 4개를 써서 그 다음에 3열 라디에이터, 발열 부분은 3열 라디에이터가 열해소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차가워지는 부분에 물통을 달아서 다시 물을 순환시켜서 CPU를 시킨 다음에 온도를 본 거예요. 이게 34도, 33도, 36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계속 그렇거든요. 34도 보시면 돼요. 34도. 평균이 34도 보시면 되거든요. CPU는 계속 이제 플로드로 계속 왔었고요. 지금 한 38분 정도 지났어요. 네, 34도 뭐 평균 34도 보시면 돼요. 한 6도 정도, 6도, 7도 정도 더 마이너스를 시키네요. 4개 썼을 때. 이거 판단은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제가 펠티어 소자를 추천한다 이거는 좀 거짓말 같고요. 그렇네요. 만약에 8개를 쓰면 뭐 전력은 더 많이 먹겠죠. 2배로 먹겠지만은 온도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 6도 정도 더 떨어뜨린다는 것 밖에는 모르겠어요. 해보지 않았지만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네요. 한 20몇 도 정도 유지를 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있죠. 전기세를 계산한다면 뭐 전기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고 온도를 1도라도 뭐 2도 3도라도 낮춰야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어차피 공랭은 아무리 쿨러가 좋아도 실내 온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실내 온도를 맞출 수가 없고, 뭐 물의 온도는 실내 온도를 맞출 수 있겠지만은 걔를 식히고 나면 거의 10도 정도, 7도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CPU 온도는. 얘는 이제 뭐 실내 온도하고 거의 뭐 흡사하게 맞춰는 줍니다. 40W를 더 썼어요, 전기를. 뭐 이건 뭐 실험 아닌 실험이 돼버렸는데 판단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거 정리를 하고 다른 식으로 조금 이제 변경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또 뭐 테스트하는 영상은 여기까지니까 뭐 판단은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펠티어 소자로 테스트한 거는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